하가네즈카를 만나기 위해 도곡마을에 도착한 탄지로. 그는 마을의 수장과 만나게 됩니다. 대장장이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테지카와하라 테친이라고 소개하며 탄지로의 방문을 환영했고, 자신이 이 마을에서 제일 작고 제일 높은 사람이니 다다미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라고 말하자 탄지로는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소개하며 도계자를 받습니다. 테치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탄지로에게 과자를 주었고, 탄지로가 찾는 하가네즈카의 행방을 이야기해줍니다. 테친이 말하는 하가네즈카의 이름은 호타루. 그는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였습니다. 테치는 하가네즈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곤 했다고 말했고, 탄지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의 칼을 부러뜨리거나 칼날을 나가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죠. 그러나 테치는 단호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잘 부러지는 무딘 칼을 만든 하가네즈카의 잘못이라고 말이죠.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그의 말에 탄지로는 할 말을 잃었는데, 사실 테친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진 마을에서의 위치와 별개로 마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대장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충주 코초 시노부와 연주 칼로즈 미칠이라는 두 기둥의 검을 담당하고 있었고, 시노부가 사용하는 일륜도의 특성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과 다른 특수한 형태이기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도공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테치는 탄지로가 혈귀 사냥을 나갈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하가네즈카가 칼을 벼리지 않을 시에는 다른 사람을 탄지로의 담당 도공으로 삼겠다고 선언했고, 마을 온천이 약해진 몸에 효과가 좋으니 몸을 회복할 때까지 느긋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테친과의 이야기를 마친 탄지로는 괜히 싸움이 나지 않을까 복잡한 마음이었고, 도곡마을 사람의 안내에 따라 온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무브먼트와 함께 울면서 다가오는 칼로즈 미츠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미츠리는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귀살대원을 만나 인사를 건넸으나 무시당했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탄지로에게 토로합니다. 목욕하고 기분 좋았는데 싹 다 버렸다는 미츠리에게 탄지로가 이제 곧 저녁밥이 다 된다고 전했고, 이에 표정이 밝아진 미츠리는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갑니다. 온천에 도착한 탄지로는 자신에게 어떤 물체가 부딪힌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앞니였고, 그것의 주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탄지로는 스미가 말해주었던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게냐는 탄지로에게 죽으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탄지로는 친해지려는 마음으로 온천에 들어갔고 게냐의 성이 풍주와 같다고 말했는데, 최종 선별에서 있었던 일에 탄지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는 게냐는 말 걸지 말라며 탄지로의 머리를 온천물에 쳐박았고 그대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목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탄지로는 미츠리와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그는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해치우고 있는 미츠리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미츠리가 온천에서 만났던 자가 자신의 동기인 시나즈가와 게냐였다고 말해주었는데, 게냐는 풍조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동생이었고 미츠리는 사네미가 남동생이 없다고 했었던 것에 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애처로워했습니다. 항상 형제들과 좋은 사이였던 탄지로와 미츠리는 시나즈가와 형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탄지로는 게냐가 식사하러 오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으나 미츠리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게냐가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고, 뭔가 다른 먹을 것을 가져왔으리라 생각했죠. 탄지로는 게냐를 걱정하며 주먹밥을 가져다 주려고 했고, 문득 미츠리에게 왜 귀살대에 들어온 건지 물어봅니다. 이에 부끄러워하는 미츠리는 부부가 될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여자라면 자기보단 강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미츠리의 말에 탄지로의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귀살대에는 제각각 어떤 이는 슬픔과 분노를 품고 어떤 이는 정의를 품고 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사뭇 평화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미츠리의 목표에 대한 탄지로의 반응은 탄지로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게냐의 방에 도착했으나 게냐는 없었고, 마침 카쿠시가 나타나 미츠리의 칼갈이가 곧 끝난다고 알리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공방 쪽으로 와달라 전합니다. 이것은 미츠리가 이 마을에서 곧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미츠리와 탄지로는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미츠리는 탄지로가 겪은 상현과의 싸움이 엄청난 경험이고 실제로 경험에서 얻는 가치가 5년 10년 분량의 수련과 필적한다며 지금의 탄지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마도 남매를 응원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죠. 그런 미츠리에게 탄지로는 자신은 아직 멀었다며 낮추었고, 이번엔 우즈이씨 덕분에 이긴 것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키부츠지 무잔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츠리는 탄지로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탄지로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 마을에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작별 인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탄지로는 미츠리가 말한 무기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가네즈카를 찾고 있었으나 체력이 온전치 못하고 온천 냄새가 너무 강한 탓에 코가 잘 안 듣고 있어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도곡마을의 어린아이와 대원복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번 주합회의에서 보았었고 시노부가 가르쳐준 그의 정체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탄지로는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도공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를 주지 않을 거고 사용법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소리치자 무이치로는 아이의 목을 쳐 쓰러뜨립니다.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무이치로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응시하며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듯 무언의 압박을 하자 탄지로는 무이치로의 행동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탄지로가 잡은 무이치로의 팔은 탄지로보다 가늘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무이치로는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팔꿈치로 탄지로를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되게 약하다며 용케 귀살대에 들어왔다고 말한 뒤 순간 탄지로가 짊어진 상자에서 혈귀의 기운을 느끼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탄지로는 그의 손을 쳐낸 뒤 만지지 말라며 분노한 표정을 드러냅니다. 탄지로의 힘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주와의 격차가 무색할 만큼 누이 동생을 생각하는 탄지로의 힘에 무이치로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곧 잡고 있던 도공아이가 사라졌음을 눈치챕니다. 탄지로는 도공아이를 달래주려고 했는데 열쇠를 빼앗긴다는 것에 PTSD가 왔는지 도공아이는 탄지로를 거부했고 고문당해도 열쇠는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어떤 것이 다음번엔 고장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아이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저 주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여겨 도공은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존재라고 무시하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똑바로 이해하며 행동하는 무이치로의 팩폭에 도공아이는 눈물을 보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때 탄지로가 무이치로가 내민 손을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이치로가 한 말은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려심이 없는 행동에 화가 난 것이었죠. 탄지로는 도공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검객과는 또 다른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공이 칼을 베려주지 않으면 검객은 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어서 검객과 도공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로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둘 다 싸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가네즈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실합자는 이야기에 장난 맞춰줄 시간은 없다며 탄지로를 쓰러뜨립니다. 곧 깨어난 탄지로는 도공아이에게 하가네즈카가 여기에 있지 않았었는지 물었으나 도공아이는 없었다고 둘러댔고 탄지로가 무이치로에 관해 묻자 열쇠를 넘겨줬더니 가버렸다고 답했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맞은 통증이 아파하며 사정을 모르는 자신이 오지랖을 부린 것 같다고 말하자 도공아이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두둔해준 것에 기뻤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득 탄지로는 그 열쇠가 무엇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도공아이의 조상이 만든 108가지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전투 훈련용 기계 인형을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열쇠였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훈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공아이는 기계 인형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곧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열쇠를 넘겨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들이 그 소리의 근원지로 향하자 그곳에서 기계 인형과 싸우고 있는 무이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기계 인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도공아이는 말합니다. 저것이 조상이 만든 전투용 기계 인형 요리이치 영식이라고. 이번 대장장이 말편 2화는 원작 12권의 101화와 102화 분량을 사용하였는데 이 에피소드가 기존의 무한열차나 환락의 거리 편과 달리 기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화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빌드업이 진행되는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화투패 길거리의 사내에 대한 기존 떡밥을 흥미롭게 요리이치 영식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발단해서 전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죠. 이번 화에서 도공에 대해 말하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저는 어쩐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로부터 문간 무간에 대한 차별도 있었죠. 세상에 어떤 일이든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번 화가 애니화가 된다면 무이치로와 요리이치 영식의 전투 장면이 기대되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역시나 과연 요리이치 영식의 정체는 무엇인지 다음 화에서 이 리뷰와 함께 보도록 하죠.